자, 다이오드 이어서입니다. 다이오드에 전압을 걸어주는 순방향 전압일 때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른다고 했고요. 다이오드에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방향 전압이란 얘기는 P형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하고요. P형에 플러스를 연결하고요. N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순방향 전압이에요. 자, 그럼 이 다이오드를 언제 쓰느냐?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려줄 때 다이오드를 써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줘야 할 경우에 다이오드를 씁니다. 즉, 거꾸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 그럴 땐 다이오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이에요. 되셨어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특성 있지요? 이거를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일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류는 교류 전류입니다. 교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가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흐른단 말이에요. 즉, 그래프로 그리면요, 교류 신호 이거요. 사인 그래프처럼 되는 이 신호, 이게 교류예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연결해 보세요.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해요. 자, 그러면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죠.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고요.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다 교류니까는 두 가닥의 선이 필요하죠? 직류면 한 가닥의 선으로 됩니다. 직류에다가 건전지에다가 꼬마 전구 연결할 때, 자,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한 가닥의 전선으로 된단 말이에요. 꼬마 전구는 직류에서 불이 켜지니까. 그런데 교류는요, 번갈아 가면서 흐르니까 전선이 두 가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 이제 교류를 넣는 거예요.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전류가 흐른다고요. 여기가 입력되는 곳이에요. 입력 전압. 입력. 그럼 이쪽으로 신호가 나와야 돼요. 이 두 쪽, 여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가전제품을. 여기가 출력 쪽이에요. 이쪽이 콘센트, 플러그 쪽이고요. 되셨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넣으면 이쪽에서 나오는 요거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나오는 신호는, 자, 이쪽으로 갈 때가 위에라고 칩시다. 아래쪽으로 전류가 갈 때가 요거라고 하고요. 그럼 위쪽으로 갈 때는요, 통과가 돼요. 이 신호가 와요. 아래쪽으로 갈 때는 이 다이오드 통과 안 하죠.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위에 신호가 되면요, 다이오드 통과되죠. 이렇게 돼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직접적으로 집에서 가전제품 못 써요.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할 때 쓰는 그 충전기, 그거는 직류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콘센트에 꽂으면 그건 교류잖아요. 그럼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교류 전기 신호를 직류 전기 신호로 바꾸는 기기를 정류기라고 해요. 즉, 신호 변환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회로가 바로 정류 회로예요. 교류 신호를 직류 신호로 바꿔주는 회로. 여기에 회로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이오드 하나 연결되어 있고요. 역방향으로 다이오드 되어 있고요.
역방향으로 다이오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전제품, 저항 R로 표현할까요? 자, 이게 가전제품이에요. R은 가전제품. 이 가전제품이 직류를 이용한 가전제품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는 꽂을 수가 없죠. 그건 교류니까.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이 가전제품에는 한쪽으로만 전류가 흘러야 돼요. 교류 신호입니다.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전류가 그렇게 흘러요. 자, 이거를 1번, 요거를 2번 다이오드, 하나, 둘, 이렇게 갈까요? 3번 다이오드, 4번 다이오드, 이렇게 쓸게요. 1, 2, 3, 4.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전류가 한쪽으로만 흘러야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갔습니다. 첫 번째. 그럼 이렇게 흘러가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이쪽으로는 못 가요. 역방향, 거꾸로죠? 막힌단 말이에요. 요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흘러간 전류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또 양쪽으로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이쪽으로는 못 가요. 2번으로는. 그렇죠? 자, 첫 번째 신호일 때 전류는 어떻게 가요? 1번으로 갔지요. 1번으로 들어갔어요. 1번 다이오드. 3번으로는 못 가고, 그 다음에 A에서 두 가닥으로 나눠지는데 2번으로는 못 가요. 역방향이니까. 다이오드에 거꾸로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R로 가요. A에서 R로 가요. 그 다음에 R에서 B로 가죠. B에서 다시 또 두 가닥으로 나눠지는데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죠. 양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럼 양쪽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요. 여긴 맴돌이니까 전류가 에너지 차이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여기가 이쪽이 플러스가 이쪽이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높고 에너지가 낮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류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갔을 때 이쪽에 에너지가 낮죠. 마이너스 연결됐으니까.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요. 이쪽으로 간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요. 4번으로. 3번으로 간 거는요. 다시 또 이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전제품에는 A에서 B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흘렀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칩시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요? 쭉 가서 2번으로 가죠. 4번으로는 못 가고. 자, 2번으로 갔다가 A로 갔지요? A로 갔다가 다시 두 가닥으로 나눠지는데 1번으로는 못 가죠. R로 가요. R로 갔다가 B로 가죠. B에서 양쪽 방향으로 나눠지죠. 나눠지는데요. 4번으로 가면은요. 다시 또 이렇게 도니까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을 통해서 다시 또 전류가 이렇게 순환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서 B로 흘렀죠. 이번에도. 언제나 같은 방향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건, 교류 전류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건, 이 R이라고 하는 가전제품에는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교류 신호가 이렇게 있지요? 있는데 요 정류기를 통과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자, 이렇게 된 게 요거라고 칩시다. A에서 B로 간 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렀죠. 아래로 들어가는 것도 한쪽 방향으로 흐르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다시 위로 간 거 이렇게 흐르겠고, 아래로 간 거 다시 또 A에서 B로 흐르겠고, 한쪽 방향으로만. 구분이 가세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바꿔주는 회로, 그거를 정류회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또 그대로 못 써요. 왜요?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이때는 신호가 꺼지는 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렀다가 꺼졌다, 흘렀다가 꺼졌다, 이런 반복을 해요. 이러한 반복을, 전류가 꺼지는 현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콘센트를 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딱 여기까지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듯 다이오드는 전류의 방향을 조절해 줄 때 씁니다. 다이오드는 전류의 방향을 조절해 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때.
그럼 또 어디에다 쓰느냐? 이 조절을 위해서 정류회로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다이오드, 이거는 일반 다이오드예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중에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 다이오드의 부품은 이렇게 씁니다. 부품 기호. 발광 다이오드예요. 발광 다이오드는 뭐냐?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가 들어가면은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예요. 되셨어요? 자,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에너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쪽을 양공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P형 반도체죠? P형. 여기가 N형이에요. 전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줘요.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은 P형에다 플러스, N형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전류가 그럼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방출돼서 나와요. 여기서 이거를 그리면 양공이고요. 오케이. 에너지띠로 할게요. 자, 이게 있고요. 이게 높은 상태의 에너지띠고요.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전자들이 있다가 높은 상태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있다가 낮은 상태의 위치로 이동할 때 이때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의 부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이오드에다가 빛이 나오죠?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걸 표현을 해요. 빛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이오드에는 발광 다이오드만 있느냐? 아닙니다. 광 다이오드도 있어요. 이 발광 다이오드를 라이트 에미트 다이오드라고 해서 LED라고 하죠. 광 다이오드는 뭐냐? 광 다이오드는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요. 이게 광 다이오드예요. 되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 다이오드가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면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원자가띠, 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전도띠에 자유전자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가띠에 양공 생기죠. 이러면서 자유전자와 양공이 생기면서 전류가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광센서예요. 광센서. 빛을 비춰줬을 때 전기가 흘러가는 센서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발광 다이오드하고 다릅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가 흘렀을 때 빛이 나왔죠? 근데 광다이오드는 빛이 들어오면 전기가 생기죠? 빛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되셨습니까? 두 개가 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대부분 액정이 LED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LED 액정에 빛이 나오는 거 보면은 눈으로 직접은 안 보여요.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휴대폰 화면에다 물방울 같은 거 한번 떨어뜨려 보면은 RGB 색깔이 보일 겁니다. 그 빛을 이용하는 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 LED예요.
이 에너지 D 간격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빛 색깔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D 간격에 따라서. D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이 D 간격이 증가하면은 방출되는 에너지가 증가해요. 즉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은 에너지의 빛이 나와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관한 이론 단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